있었다고 말했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명의 딸은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손을 보세요. 잉크 얼룩이 있어요. 만약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 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리나는 역사가가 되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카리나가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카리나가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엘은 카리나와 그녀의 물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그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라일라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터커예요. 박물관에서는 전화 통화 금지예요. 무어 부인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딸들이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낮 동안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비가 오는 화요일에 부인은 퇴근해서 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샬롯이 2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고 했어요. 인디애나는 빨래를 했다고 했어요. 폴라리스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을까요? 폴라리스예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밖에 비가 오는데 왜 물을 주죠? 캘럼 형사는 흡혈귀와 엘프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는 흡혈귀가 동네 왼쪽 편에 있는 빨간 집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족을 자세히 보고 흡혈귀를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울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사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프를 찾아봐요. 엘프는 동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녹색 집에 삽니다. 캘럼 형사도 이 건물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겨우 2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누구죠? 이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의 귀가 뾰족해요. 미첼 씨 부부는 경찰을 불렀어요. 부부는 사립학교 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도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3명의 10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누가 미첼 씨 부부의 아들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학생이에요. 미첼 씨 부부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피버스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2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매일 그의 가방을 검사했지만 금지된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피버스가 분명히 무언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세관원들이 옳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나요? 보세요. 피버스는 매번 다른 자전거를 탔어요. 그는 세관원들 코 앞에서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출 금지와 TV 시청이 허락되지 않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TV가 켜져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TV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세레니티는 정원에 있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화단을 손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크레시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버렛은 차고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세레니티입니다. 아무도 정원에서 드레스를 입고 일하지 않아요. 또한 그녀는 완전히 깨끗한 데다가 정원 도구도 없어요. 올리버는 짐을 잘 못 쌉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요. 오늘 그는 숲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그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여행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세요. 보세요. 전기주전자가 있어요. 숲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집에 두고 가도 됩니다. 이제 올리버가 주말을 부모님 집에서 보내기 위해 싼 짐을 보세요. 어떤 게 필요 없을까요? 큰 수건이 2개 있어요. 돈이 많은 제네바 벨 여사는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파티 도중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걸 느꼈지만 그 사람은 바로 사라졌어요. 그녀는 경비원에게 아무도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가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체포되었어요. 왜죠? 봐요. 뒷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있어요. 저 문으로 통해선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러니 경비원이 거짓말을 한 거죠. 베이커 부인은 대학생인 아들 로버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녀는 매일 일을 했는데 아들이 수업을 빼먹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어느 12월 아침 늘 그렇듯 그녀는 일하러 갔어요.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들이 학교로 운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날 아들에게 수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밤에 눈이 내렸어요. 베이커 부인이 일하러 떠났을 땐 로버트의 차는 눈에 덮여 있었어요. 그녀가 들어왔을 때 여전히 눈에 덮여 있었죠. 만약 로버트가 학교에 갔다면 자동차나 적어도 앞 유리 정도는 닦았을 거예요. 야스민은 숲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녀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그녀를 집으로 안내해줄 길이 하나 있었지만 그녀는 마녀의 집으로 통하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마녀와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던 그녀의 손자는 야스민을 환영해 주었어요. 이번엔 야스미가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어요. 만약 그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스미에게 자신들의 고양이를 넘겨줘야 했죠. 제겐 일란성 쌍둥이인 반 친구가 2명 있어요. 이네즈는 2003년에 태어났지만 베티는 2004년에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은 쌍둥이였지만 새해가 되는 밤에 태어났죠. 이네즈는 자정 직전에 태어났고 베티는 자정 후에 태어났죠. 이 남자들 중 누구에게 돈 많은 아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결혼 반지도 없는 것 같으니 오른쪽에 있는 남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이 둘을 보세요. 누가 개를 키우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남자예요. 봐요. 신발이 다 씹혔어요. 걔가 그랬나 보네요. 케일린과 줄리엣은 그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친구 집에 가려고 해요. 적어도 그녀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그들 중 한 명은 비밀리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고 있고 대신 그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케일린이죠. 공부하러 가기엔 너무 잘 차려입었고 보통 그룹 프로젝트 하는데 빨간 립스틱은 잘 안 바르죠. 아만다는 여름 내내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냈어요. 마침내 그녀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으로 왔어요. 이 남자들 중 누가 그녀를 몰래 작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줄 꽃과 사탕을 들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전 이 남자가 아만다를 좋아한다고 말할 것 같네요. 시드니와 루이사 둘 다 역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들의 엄마는 그녀들을 외출 금지시켰고 주말 내내 공부하게 했어요. 엄마는 종종 그녀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방에 들어왔죠. 여러분은 어느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시드니예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엄마가 걸어오는 소리 들었을 때 공부하는 척하려고 책을 들었을 거예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비가 오는데 꽃에 물을 주고 있네요. 리비에라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학생들의 숙제를 모아 컴퓨터 테스트를 하게 한 다음 수업 중에 과제물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우연히 매우 비슷한 두 장의 숙제를 발견했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숙제를 베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기 그 학생들이에요. 애셔와 홀든이죠. 누가 베낀 건지 알 수 있겠나요? 애셔예요. 그의 손은 간 묻은 잉크로 덮여 있는데 아마 수업 직전에 숙제를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리드 씨는 밤에 또 하나의 긴 교대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리드 부인은 이미 한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고 싶어 했죠.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확인하기로 결심하죠. 그 다음날 그녀는 남편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죠? 봐요. 그의 주머니에 열쇠가 한 쌍 있어요. 그의 열쇠는 벽에 걸려 있으니 이건 다른 사람의 집 열쇠란 거겠죠. 애슐리는 생일 파티를 열어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팔에 컨퍼런스 팔찌를 차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여자뿐이에요. 한 경찰관이 창문에서 나오는 범죄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범인을 따라갔지만 범인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서 이웃집 중 한 곳에 숨었습니다. 경찰관을 도와서 범인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내보세요. 이 집 주변에는 새로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집에는 가족이 있어요. 범인이 섞여 들어가기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범인은 아마 세 번째 집에 숨어 있겠군요. 이 집을 주의 깊게 보세요. 유령이 몇 마리나 보이시나요? 맞아요. 13마리입니다. 수지는 집에서 대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인 톰이 헬스클럽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며 집에서 뛰쳐나와 쓰레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톰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실수로 버렸거든요. 톰이 쓰레기통에서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맞아요. 이거예요. 조지와 베라는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선물로 줄 골동품 램프를 찾고 있었죠. 이 둘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램프가 가져간 사진과 완전히 일치하네요. 이 그림에서 유령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커튼 뒤에 숨어 있어요. 프레드는 강아지 한 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룸메이트가 3명 있었어요. 6개월 후 프레드는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강아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는 룸메이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릴리는 주말 내내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잭은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1시간 동안 동물 곁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강아지를 돌보기로 했던 헨리는 아침에 강아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제기예요.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강아지와 6개월 동안 살았죠? 리사와 미아는 자매입니다. 이 둘은 서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해변에서 휴가를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아의 생일 직후에 비밀 스노보드 모험을 산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자매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은 스키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어요. 경찰은 차를 조사했고 거기에서 미아가 받은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선물이 수상한가요? 레아의 선물이 의심스러워요. 아무도 자매가 스키장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팀은 무시무시한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악한 마녀는 부엌에서 물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팀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저녁이야. 여기 앉아있으면 금방 올게. 팀은 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3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는 각각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늑대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사악한 뱀파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은 불길로 이어져 있었어요. 팀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는 마늘을 챙겨서 두 번째 문을 지나야 합니다. 마늘이 뱀파이어를 쫓아낼 테니까요. 질과 크리스티는 거리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지나가더니 진흙탕물을 튀겨서 둘은 더러운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의 조깅을 끝내기로 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두 여자 중에 누가 부자인지 맞춰보시겠어요? 부자는 질입니다. 옷에 프라다라고 쓰여있네요. 크리스티의 옷에는 브라다라고 쓰여있고요. 이 사진에서 어떤 숫자가 보이시나요? 217이에요. 잘했습니다. 제이크는 동생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케이크를 가지러 부엌에 갔을 때 냉장고에서 무시무시한 쪽지를 발견했어요. 당신의 파티에 유령이 있다. 제이크는 손님들을 확인하러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제이크가 유령을 찾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이 여자는 서 있지 않네요. 읽어보시겠어요? 매트릭스입니다. 제이는 무시무시한 실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한 미친 과학자는 네가 옳은 선택을 한다면 널 놓아주겠다 라고 하며 그녀에게 3개의 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5초 안에 의식을 잃게 만들 독가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산이 숨겨져 있었어요. 5초 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제이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기는 뭐가 잘못됐죠? 스쿨버스에 문이 없어요. 이 그림에는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시계를 보세요. 겨울에는 이 시간에 일몰이 있을 수 없어요. 에스메는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마녀의 집을 찾았어요. 에스메는 도움을 청하러 들어갔어요. 마녀와 고양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마녀의 손자가 찾아온 거였죠. 손자는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잘 푼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에스메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는 티셔츠를 가져다가 2개의 구멍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물었어요. 티셔츠는 지금 구멍이 몇 개 있죠?
8개입니다. 2개의 구멍을 잘라냈기 때문에 앞 뒤로 구멍이 2개씩 생겼어요. 총 4개죠. 게다가 팔 구멍이 2개, 머리 구멍이 하나, 몸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래 하나 있어요. 평일에 케네디는 출근길에 사과를 1개씩 먹습니다. 한 번은 꽃을 파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남자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참치 샌드위치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요거트라고 말했어요. 셋째 날에는 달걀이라고 했어요. 케네디는 호기심이 생겨서 꽃을 사러 그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사과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의 이상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여자는 항상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맞췄어요. 사이먼은 반의 새로운 여학생에게 반했어요. 마침내 그는 소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소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특별 비밀 훈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달에도 간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사진도 있었어요. 소녀는 사진을 보더니 사이먼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진 속에서 사이먼은 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에 달이 또 하나 보여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이먼은 포토샵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은 건 확실해요. 부유하고 유명한 노부인 스티븐슨 부인은 수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코트와 모자를 먼저 쓰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부인은 문을 열 때까지 방문객이 누군지 몰랐어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초대했을 거예요. 만약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막 나가려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단 부인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 지아나를 음악학교에 보냈어요. 부인은 딸이 매일 연습을 하도록 시켰어요. 한 번은 조단 부인이 2주 동안 출장을 가야만 했어요. 부인은 지아나에게 매일 연습하라고 말했고 딸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2주 후에 조던 부인이 돌아왔을 때 지아나가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피아노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것은 지아나가 피아노를 연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은하에서 온 외계인 집단이 지구를 발견했고 사람들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4명은 인간으로 변해 우리 지구를 탐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인간인 척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사진들을 보고 외계인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이 남자의 피부는 파랗습니다. 외계인임에 틀림없어요. 이번에는 더 어렵네요. 여기 가짜 인간이 보이나요? 겨울이고 춥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반바지만 입고 있어요. 그건 추운 기온을 견딜 수 있는 비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진은 어때요? 이 남자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전혀 인간의 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건 어때요? 손가락이 6개인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일 거예요. 로렌스 부인에게 3 딸이 있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직장에 있을 때 한 이웃이 전화를 걸어 쇼핑몰에서 딸 중 1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부인은 즉시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아는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니콜은 친구들과 온라인 스터디를 했다고 말했어요. 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미아. 혼자 배드민턴을 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매들이 모두 바빴기 때문에 함께 칠 수 없었어요. 저는 애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애나의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특이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초록색이고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고 애완 너구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3명의 딸도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은 웬스데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떨스데이입니다. 막내 딸의 이름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애나의 엄마니까 셋째 딸의 이름은 애나입니다. 대학 첫날 루비가 실종됐어요. 메이스는 다른 지역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 그의 자전거를 도둑 맞았습니다. 메이스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존스 씨가 자전거를 가져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존스 씨는 항상 말다툼을 하던 이웃이었죠. 메이슨과 형사는 존스 씨를 방문했어요. 경찰관은 그 남자에게 자전거를 훔쳤는지 물었어요. 존스 씨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막 끝냈다면서 훔친 걸 부인했어요. 형사는 그를 믿었어요. 왜죠? 그의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울타리 옆 잔디밭에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어서 존스 씨가 최근에 울타리를 칠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퀸이 개를 산책시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팔찌를 훔쳐간 걸 알게 되었어요. 퀸의 동생 벨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퀸은 동생을 찾아 혹시 액세서리를 가져갔는지 물으러 갔어요. 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벨과 마주쳤어요. 벨은 계속 샤워하고 있었다면서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언니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다고 했죠. 퀸은 욕실을 살짝 보더니 벨이 샤워한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벨이 진짜로 샤워를 했다면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완전 깨끗하잖아요. 이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부인인 앤더슨이 축구 경기를 보러 왔어요. 부인은 첫 번째 줄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기 중간에 앤더슨 부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다행히도 바로 옆에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그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의심스러운가요? 봐요. 저기 등번호 7번을 달고 축구선수 복장을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7번은 경기 중이에요. 누군가가 들키지 않게 선수처럼 옷을 입은 걸 거예요. 애비는 애인과 같이 살아요. 그녀는 아직 부모님에게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비밀로 했죠. 한 번은 다른 도시에서 엄마가 애비를 방문하기 위해 왔어요. 그때 애비의 애인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혼자 사는 척하기로 결심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애비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욕실에 칫솔이 2개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죠. 앨리스와 다코타는 주말에 도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일합니다. 앨리스는 개를 산책시키고 다코타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누가 뭘 잘못하고 있죠? 다코타예요.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주고 있어요. 소피와 에버가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남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고 에버는 덤불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누가 더 바보 같은가요? 에버예요. 이 열매에 독이 있다는 경고판이 있어요. 한 가족이 뒷마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틀라스는 잔디를 깎고 캐시디는 꽃에 물을 주고 있어요. 누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틀라스예요. 잔디가 안 깎이는 걸 보니 잔디 깎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 안 된 것 같아요. 테이텀은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두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둘 다 자신이 주치의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진짜 의사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보세요. 이 남자의 이름표에는 올리비아라고 쓰여 있어요. 진짜 의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니폼을 훔쳤을 거예요. 두 학생인 엘사와 아일라는 공원에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엘사는 풀밭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고 아일라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누가 더 바보 같은가요? 아일라예요. 벤치에는 페인트 주의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에반스 부인은 점심을 먹으러 카페에 왔다가 딸인 스칼렛이 테이블 하나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에반스 부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왜 학교에 안 있는 건지 물었어요. 스칼렛은 마지막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 마시러 여기에 몇 분 전에 왔다고 했어요. 5분 안에 나가기로 약속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 부인은 스칼렛을 믿지 않았고 학교에 결석했다고 벌을 주었어요. 왜일까요? 스칼렛의 커피에 있는 얼음이 이미 녹았어요. 그렇다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돌봐주죠. 젬마는 약혼자인 마이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끝낸 직후 마이크는 아팠어요. 젬마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식당 종업원을 신문했어요. 웨이터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 전달했을 뿐이에요. 설거지 담당은 자기는 항상 고급 빈으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방장이에요. 그의 사물함과 문신을 보세요. 그는 젬마의 전 남자친구예요. 질투심에 마이크에게 독을 먹인 거예요. 윌은 커피숍에서 일해요. 어느 날 그의 아내인 다이애나가 그를 방문하러 왔어요. 손님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일까요? 윌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목에 비슷한 문신을 하고 있네요. 다른 여자들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한 랜덤 손님들이에요. 그레그와 그의 딸 미아는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산책을 나갔어요. 이 6명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커플이 부녀지간인가요? 맞아요. 미치광이 과학자 프레드는 우연히 미라를 되살렸어요. 그의 창조물이 박물관을 탈출했어요. 미라를 따라 프레드는 공원을 달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프레드가 미라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아이스크림 판매대 뒤에 있네요. 조지는 연애를 꿈꿔요. 그래서 데이트 앱을 다운받았죠. 3명의 여자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릴리는 요리와 여행을 사랑하는 예술가예요. 그녀에겐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 제이는 요가 선생님이고 열렬한 채식주의자예요. 그녀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고전 영화를 사랑해요. 낸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책 읽는 것과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종종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요. 누구의 프로필이 가짜인가요? 제인의 프로필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면서 왜 옥상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는 거죠? 라이자는 자신의 남편 댄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그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대신 댄은 미스테리한 여자와 식당에서 저녁을 보냈어요. 라이자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보라색 머리띠와 빨간 머리만 보았죠. 댄이 떠났을 때 라이자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똑같은 머리띠를 한 3명의 여자를 보게 돼요. 이 중 누가 댄과 저녁을 먹었을까요? 이 여자예요. 올린 머리가 그녀의 오른쪽에 있었고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있지 않았죠. 스티브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기엔 몇몇 남자들이 그의 생일 파티를 하는 동안 집을 털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손님들을 보세요. 누가 도둑일까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그녀의 귀를 보세요. 이어팟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가발을 쓰고 있네요. 이 건장한 바이킹들 좀 보세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이나요? 이 덩치 큰 남자는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이 신발은 다른 시대의 것이잖아요. 이 카페 손님들 중에 외계인을 찾아낼 수 있나요? 외계인은 이 여자의 가방에 숨어 있어요. 에바는 할머니의 농장에 도착했고 바로 밖에 이상한 게 있는 걸 봤어요.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소의 몸에 있는 점을 보세요. 나비들이네요. 팀과 클레어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결혼식을 계획해봤어요. 드디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고 결혼을 했죠. 하지만 이 사진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케이크를 보세요. 결혼식을 위한 게 아니라 생일 파티를 위한 거예요. 올리비아는 슈퍼마켓에 나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불행하게도 지갑은 벌써 없어졌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계산원인 실비아는 올리비아가 돈을 지불한 후 지갑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조종사인 벤은 안경을 집에 놔두고 와서 지갑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니저인 질은 가게의 다른 곳에 있었고 수상한 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지갑을 훔쳤을까요? 벤이었어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을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조종사일 리가 없죠. 하지만 왜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빌리와 그의 어머니는 강아지를 고르기 위해 반려동물 가게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빌리는 바로 매우 이상한 걸 알아차렸어요.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중 하나에 공작새가 앉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